형, 아버지 앞에서 그런 말씀 마세요. 아버지가 뭘 알아들으시겠어? 현실을 받아들여야 해. 경기도 외곽, 낡은 기와 지붕이 세월의 무게를 견디고 있는 오래된 한옥에서 하루가 시작됩니다. 새벽 5시, 진이는 알람 소리보다 먼저 눈을 떴습니다. 이미 몸이 기억하고 있는 시간이었죠. 39살의 진이에게 하루는 언제나 이렇게 시작됩니다. 아버지, 일어나셨어요? 침실 문을 조심스럽게 열며 진이가 속삭였습니다. 침대에 누워 계신 아버지 박성로는 눈만 깜빡이며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중풍으로 쓰러진 지 벌써 3년째, 말을 잃은 아버지의 눈빛만이 유일한 소통 수단이었습니다. 진이는 아버지의 몸을 일으켜 앉혔습니다. 한때 마을에서 존경받던 이장이었던 아버지는 이제 아들의 도움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몸이 되어버렸습니다. 기저귀를 갈고 몸을 닦아드리고 환자식을 준비하는 모든 과정이 기계적으로 반복됩니다. 부엌에서 죽을 끓이는 동안 진이의 휴대폰이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큰형 진국이었습니다. 진이야, 나 좀 바빠서 이번 주말도 못 내려갈 것 같아. 형, 아버지 상태가 많이 안 좋아지셨어요. 한 번만 와보세요. 그러니까 말인데 우리가 얘기했던 그 문제 말이야. 요양원 알아보는 게 어때? 혼자서 감당하기 힘들잖아. 집값도 많이 올랐다던데. 진이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형들은 언제나 돈 이야기부터 꺼냈습니다. 둘째 형 진호도 같은 말만 반복했죠. 아버지를 요양원에 보내고 집을 팔자는 것. 하지만 진이에게 이 집은 단순한 부동산이 아니었습니다. 형,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제가 잘 돌볼 수 있어요. 현실을 봐, 진이야. 내 인생도 생각해야지. 이혼하고 혼자 고생하면서 아버지까지 돌보면 언제 내 삶을 살려고? 우리도 각자 살림이 바쁘다고. 전화를 끊고 나니 진이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형들은 한 달에 한 번도 얼굴을 비추지 않으면서 집 처분 이야기만 했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아버지 혼자 이 집을 지켜온 세월, 그 모든 추억들을 돈으로 환산하려는 형들이 원망스러웠습니다. 그런데 그날 오후 뜻밖의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50대 중반으로 보이는 여성이었습니다. 검은색 정장에 단정한 머리, 조용하면서도 어딘지 모르게 슬픈 인상을 풍기는 분이었죠. 안녕하세요. 간병인 정순자라고 합니다. 인력사무소에서 소개받고 왔어요. 진이는 깜짝 놀랐습니다. 간병인을 구한다고 한 적이 없었거든요. 알고 보니 큰형 진국이 몰래 알아봐서 보낸 것이었습니다. 아마도 아버지를 요양원에 보내기 전 단계로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죄송해요. 제가 미리 말씀드리지 못해서요. 괜찮습니다. 일단 환자분 상태부터 봐야겠네요. 정순자는 말수가 적었지만 손길이 놀라울 정도로 능숙했습니다. 아버지의 맥박을 재고 호흡을 확인하고 관절 상태를 점검하는 모습이 수십 년 경력의 전문가 같았습니다. 무엇보다 아버지를 대하는 태도가 다른 간병인들과 달랐습니다. 마치 가족을 대하는 것처럼 정중하고 따뜻했습니다. 어르신, 안녕하세요. 제가 앞으로 돌봐드릴 정순자입니다. 그런데 그 순간 진이는 이상한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평소 무표정하던 아버지의 눈빛이 갑자기 달라진 것입니다. 정순자를 바라보는 아버지의 눈에는 놀람과 동시에 뭔가 복잡한 감정이 스쳐갔습니다. 마치 오래전 잃어버린 무언가를 되찾은 듯한 표정이었죠. 정순자도 아버지와 눈이 마주치는 순간 미세하게 몸을 떨었습니다. 하지만 곧 평정을 되찾고 전문적인 태도로 돌아갔습니다. 어르신 상태가 생각보다 안정적이네요. 성심껏 돌봐드리겠습니다. 그날부터 정순자는 매일 아침 일찍 와서
저녁 늦게까지 아버지를 돌봤습니다. 진이는 처음으로 마음이 놓였습니다. 혼자 감당하던 무거운 짐을 나눠줄 수 있다는 안도감, 그리고 정순자의 따뜻한 보살핌을 받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며 작은 희망을 품었습니다. 하지만 진이는 아직 몰랐습니다. 정순자와 아버지 사이에 흐른 그 묘한 기류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리고 이 집에 오랫동안 묻혀있던 비밀들이 하나씩 수면 위로 떠오르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집안의 공기가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침묵 속에서도 뭔가 꿈틀거리는 기운이 느껴졌죠. 마치 오래된 상자의 뚜껑이 서서히 열리려는 것처럼 말입니다. 정순자가 온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진이는 처음으로 마음 놓고 잠을 잘 수 있었습니다. 정순자의 손길 아래 아버지는 눈에 띄게 안정을 찾아갔죠. 하지만 이상한 일이 계속 일어났습니다. 어르신, 식사 시간이에요. 정순자가 죽그릇을 들고 들어올 때마다 아버지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평소 무기력하던 눈동자의 생기가 돌았고 때로는 간절함마저 느껴졌습니다. 마치 뭔가 말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았죠. 진이는 그저 전문적인 간병 덕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정순자 씨, 신기해요. 아버지가 예전보다 훨씬 안정적이세요. 그런가요? 다행이네요. 정순자는 담담하게 대답했지만 진이는 그의 눈빛에서 뭔가 복잡한 감정을 읽었습니다. 마치 기쁨과 슬픔이 동시에 존재하는 것 같았죠. 그런데 며칠 후 더욱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가 정순자에게만 특별한 반응을 보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말을 걸면 무표정했지만 정순자의 목소리가 들리면 고개를 돌리고 눈을 깜빡였습니다. 어르신, 오늘 날씨가 참 좋네요. 창문 좀 열어드릴까요? 정순자가 말하자 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이는 듯한 동작을 했습니다. 진이는 깜짝 놀랐습니다. 3년 동안 아무런 반응이 없던 아버지가 의사표현을 한 것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날 밤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진이는 늦은 시간까지 집안일을 하다가 아버지 방에서 이상한 소리를 들었습니다. 마치 누군가 조용히 흐느끼는 것 같은 소리였죠. 급히 방문을 조심스럽게 열었을 때 진이는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아버지가 의식 없는 상태에서 정순자의 손을 꽉 잡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도 놓지 않으려는 듯 간절하게 움켜쥐고 있었죠. 정순자는 당황한 표정으로 아버지의 손을 조심스럽게 빼려 했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이상해요. 어르신이 잠든 상태에서 정순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진이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중풍 환자가 의식 없는 상태에서 이렇게 강하게 누군가를 붙잡는 일은 의학적으로도 매우 드문 일이었거든요. 정순자 씨, 아버지가 평소에도 이런 적이 있었나요? 아니요. 처음이에요. 정말 이상하네요. 정순자는 차분해 보이려 했지만 진이는 그의 목소리에서 깊은 동요를 감지했습니다. 마치 뭔가 중요한 비밀을 감추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었죠. 다음 날 아침 예상치 못한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큰형 진국이었습니다. 평소와 달리 딱딱하고 의심스러운 표정을 짓고 있었죠. 진이야, 집 정리하는 문제 더 이상 미룰 수 없어. 부동산에서 연락 왔는데 시세가 많이 올랐대. 지금이 팔기 좋은 시점이라고 하더라고. 형, 갑자기 무슨 소리예요? 아버지 상태도 좋아지고 있는데 왜 갑자기 좋아지고 있다고? 진이야, 현실을 봐. 중풍 환자가 완전히 회복되는 경우가 얼마나 드문데. 간병비만 해도 한 달에 200만 원씩 나가잖아. 진국은 정순자를 노골적으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마치 그가 듣고 있다는 것을 의도적으로 의식시키는 듯 했죠. 그리고 말인데, 진이야.
그 간병인 신원조회는 제대로 했어? 요즘 이상한 사람들이 많다던데. 혹시 우리 집 재산 상황 알아보려고 온 건 아니겠지? 정순자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진이는 형의 무례함에 화가 났습니다. 형, 정순자 씨 앞에서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얼마나 성실하게 아버지를 돌봐주시는데. 성실하다고? 진이야, 너는 너무 순진해. 세상에 공짜로 친절한 사람이 어디 있어? 그 순간 아버지의 침대에서 이상한 소리가 났습니다. 마치 뭔가 말하려는 듯한 신음소리였죠. 모두의 시선이 아버지에게 쏠렸습니다. 어르신, 괜찮으시죠? 정순자가 급히 다가가서 아버지의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아버지는 정순자를 바라보며 입술을 미세하게 움직였습니다. 마치 간절히 뭔가 전하려는 것 같았죠. 진국은 불편한 표정을 지으며 자리를 떴습니다. 하지만 나가면서 섬뜩한 말을 남겼습니다. 진이야, 조심해. 뭔가 이상해. 그 여자 오고 나서부터 집 분위기가 달라졌어. 그날 저녁 진이는 정순자에게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정순자 씨, 형이 그런 말을 해서 죄송해요. 혹시 기분 나쁘셨죠? 괜찮아요. 이해해요. 가족 입장에서는 당연히 의심스러울 수 있죠. 정순자의 대답은 담담했지만 진이는 그의 눈빛에서 깊은 상처를 읽을 수 있었습니다. 가족 관계가 어떻게 되세요? 혹시 자녀분은? 혼자 살고 있어요. 가족이라고 할 만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 말에는 말할 수 없는 슬픔이 배어 있었습니다. 진이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늦게 또다시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진이는 화장실에 가려다가 아버지 방에서 희미한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이번에는 분명히 사람이 말하는 소리였습니다. 문틈으로 조심스럽게 들여다본 진이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아버지가 정순자의 손을 잡고 있었는데 이번에는 완전히 깨어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희미하지만 분명히 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순자야. 3년 동안 한마디도 하지 못했던 아버지가 말을 한 것입니다. 그것도 정순자를 순자라고 부르면서 말이죠. 진이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정순자는 눈물을 글썽이며 아버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런 말씀 마세요. 다 지난 일이에요. 용서해다오. 내가 너무 못났다. 아버지의 목소리는 간절했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품고 있던 죄책감을 털어놓는 것 같았죠. 정순자는 급히 주변을 둘러보더니 진이를 발견했습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을 때 정순자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진이 씨, 이건 아버지가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순자라고. 진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을 때 정순자는 대답하지 않고 급히 자리를 떴습니다. 그 순간 집안의 공기는 완전히 바뀌어 버렸습니다. 무언가 거대한 비밀의 문이 열리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이후 집안의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진이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아버지가 정순자를 순자라고 부른 것, 그리고 용서를 구하던 간절한 목소리가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다음 날 아침 정순자는 평소보다 일찍 왔습니다. 하지만 어딘지 모르게 어색했습니다. 진이와 눈을 마주치려 하지 않았고 말수도 더욱 적어졌죠. 정순자 씨, 어젯밤 일에 대해서. 진이 씨, 그 일은 잊어주세요. 아무 의미 없는 일이에요. 정순자는 서둘러 말을 끊으며 아버지 돌봄에만 집중했습니다. 하지만 진이는 그럴 수 없었습니다. 분명히 뭔가 숨겨진 이야기가 있다는 확신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오후쯤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큰형 진국이 또다시 찾아온 것입니다.
이번에는 둘째 형 진호도 함께였습니다. 두 형의 표정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진이야, 우리 좀 얘기하자. 진국은 정순자를 힐끔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그분은 밖에서 좀 기다려 주실 수 있을까요? 가족끼리 중요한 얘기가 있어서요. 정순자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밖으로 나갔습니다. 진이는 불안했습니다. 형들이 이렇게 함께 오는 일은 거의 없었거든요. 진이야, 우리가 조사해봤어. 진호가 심각한 표정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그 간병인 말이야. 정순자라는 이름으로 간병 일을 한 지 얼마 안 됐어. 그 전 경력이 좀 이상해. 무슨 소리예요? 이상한 곳에서 일했던 것 같아. 그리고 나이도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많을 수도 있고. 진국이 끼어들었습니다. 더 이상한 건 그 여자가 우리 동네 출신이라는 거야. 옛날에 이 근처에서 살았던 것 같아. 진이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정순자가 이 동네 출신이라니, 그럼 아버지와 예전에 알고 지낸 사이일 수도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말인데, 진이야. 혹시 그 여자가 우리 아버지랑 예전에 무슨 관계라도 있었던 건 아닐까? 진국의 질문에 진이는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어젯밤 목격한 장면을 말해야 할까요? 아니면 조금 더 지켜봐야 할까요? 형들, 추측만으로 그런 말씀 마세요. 정순자 씨는 정말 성실하게 아버지를 돌봐주시는 분이에요. 성실하다고? 진이야, 세상에 그냥 친절한 사람이 어디 있어? 분명히 뭔가 목적이 있을 거야. 그때 밖에서 기다리던 정순자가 급히 들어왔습니다. 죄송해요. 어르신이 갑자기. 아버지가 침대에서 몸부림치고 있었습니다. 평소와 달리 흥분한 상태였죠. 정순자가 다가가자 아버지는 그제서야 진정되기 시작했습니다. 신기하네. 그 여자가 오니까 바로 진정되네. 진호가 의미심장하게 중얼거렸습니다. 진국은 정순자를 똑바로 쳐다보며 직설적으로 물었습니다. 정순자 씨, 솔직히 말씀해 주세요. 혹시 우리 아버지랑 예전에 무슨 관계라도 있었던 건가요? 정순자의 얼굴이 순간 창백해졌습니다. 손도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죠. 무슨 말씀이세요? 이상해요. 아버지가 당신에게만 특별한 반응을 보이거든요. 그냥 우연이라고 하기엔 너무 이상해. 정순자는 당황스러워했지만 침묵을 지켰습니다. 그 침묵이 오히려 의심을 키웠죠. 대답하세요. 우리 아버지를 예전에 알고 있었던 거죠? 진국의 목소리가 점점 날카로워졌습니다. 정순자는 여전히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모든 사람을 충격에 빠뜨리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아버지가 갑자기 입을 열었던 것입니다. 이 여자, 내보내지 마요. 3년 만에 처음으로 다른 사람들 앞에서 말을 한 것입니다. 모두가 얼어붙었습니다. 아버지, 말씀을 하셨어요? 진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아버지는 정순자를 바라보며 계속 말했습니다. 이 여자, 좋은 사람이에요. 내보내면 안 돼요. 진국과 진호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중풍으로 말을 잃었던 아버지가 갑자기 말을 하다니, 그것도 정순자를 두고 하는 말이었습니다. 아버지, 저 여자를 어떻게 아세요? 진국이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다시 입을 다물어 버렸습니다. 마치 너무 많은 말을 해서 지친 것 같았죠. 정순자는 그 순간을 못 견디겠다는 듯 병실을 뛰쳐나갔습니다. 진이가 뒤를 쫓았지만 정순자는 이미 집 밖으로 나가고 있었습니다. 정순자 씨, 잠깐만요. 하지만 정순자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날 오후 내내 집에 돌아오지 않았죠. 저녁이 되어서야 진이는 정순자에게서 문자를 받았습니다. 죄송합니다. 내일부터 못 나갈 것 같습니다. 다른 간병인을 구해보세요.
진이는 당황했습니다. 정순자가 없으면 아버지를 혼자 돌봐야 했습니다. 무엇보다 아버지와 정순자 사이에 숨겨진 비밀이 무엇인지 알고 싶었거든요. 그날 밤 아버지는 계속 뒤척였습니다. 정순자를 찾는 것 같았죠. 입술을 움직이며 뭔가 중얼거렸지만 알아들을 수 없었습니다. 진이는 결심했습니다. 반드시 정순자를 찾아서 진실을 알아내겠다고. 이 집안에 숨겨진 비밀이 무엇인지, 그리고 아버지와 정순자 사이에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던 것인지 말입니다. 하지만 진이는 아직 몰랐습니다. 그 진실이 얼마나 충격적일지, 그리고 가족 모두의 삶을 송두리째 바꿔놓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정순자가 떠난 다음 날 진이는 새벽부터 잠들지 못했습니다. 아버지는 밤새 정순자를 찾으며 보챘고 진이 혼자서는 감당하기 어려웠거든요. 무엇보다 아버지와 정순자 사이에 숨겨진 비밀이 무엇인지 알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습니다. 정순자 씨, 제발 한 번만 만나주세요. 아버지가 계속 찾고 계세요. 진이는 몇 번이나 전화를 걸었지만 정순자는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로도 답장이 오지 않았죠. 마치 세상에서 사라진 것 같았습니다. 할 수 없이 진이는 집안 정리를 하기로 했습니다. 오랫동안 손대지 않았던 아버지의 방 구석구석을 살펴보던 중 오래된 서랍장에서 낡은 앨범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이런 게 있었나? 앨범을 펼쳐보던 진이는 깜짝 놀랐습니다. 흑백 사진 속에 젊은 시절의 아버지가 있었는데 그 옆에 낯익은 얼굴이 보였던 것입니다. 바로 정순자였습니다. 하지만 지금보다 훨씬 젊은 모습이었죠. 더 놀라운 것은 사진 속에 어린 여자아이가 함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대여섯 살 정도로 보이는 아이가 정순자의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사진 뒷면에는 희미하게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순자와 딸 마이너스 1978년. 진이의 손이 떨렸습니다. 정순자에게 딸이 있었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아버지와 함께 찍은 사진이 우리 집에 있을까요? 더 많은 사진을 뒤져보니 충격적인 것들이 계속 나왔습니다. 정순자가 이 집 마당에서 빨래를 하는 사진, 아버지와 함께 밭일을 하는 사진, 그리고 그 어린 딸과 함께 웃고 있는 사진들이었습니다. 도대체 뭐지? 정순자 씨가 우리 집에서 살았던 건가? 진이는 더 이상 혼자 고민할 수 없었습니다. 이웃집 할머니 김순분을 찾아갔습니다. 이 동네에서 가장 오래 살았던 분이니까 뭔가 아실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할머니, 혹시 우리 아버지 젊을 때 일 기억나세요? 그럼 기억나지. 내 아버지 참 고생 많이 했어. 내 어머니 돌아가시고 나서 혼자 너희들 키우느라. 그런데 정순자라는 분 기억나세요? 우리 집에서 일했던. 김순분 할머니의 표정이 갑자기 굳어졌습니다. 아, 그 여자. 왜 갑자기 그 사람 얘기를 하니? 혹시 아시는 분이신가요? 할머니는 잠시 망설이더니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그 여자 예전에 너희 아버지 밑에서 일했어. 미혼모였지. 어린 딸 하나 데리고 왔던 걸로 기억해. 진이의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사진 속 어린아이가 정순자의 딸이 맞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여자 소문이 많았어. 무슨 소문이요? 미혼모라고 했는데 사실은 내 아버지랑 사이에서 난 애 아니냐는 소문이 있었어. 물론 확실한 건 아니지만 진이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설마 정순자의 딸이 아버지의 숨겨진 자식이라는 뜻일까요? 그 여자는 어떻게 됐어요? 하루아침에 사라졌어. 딸이랑 함께. 그때가 언제였더라? 아마 1980년쯤이었을 거야. 갑자기 짐 싸서 떠나버렸지. 왜 갑자기 떠난 거예요? 할머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건 잘 모르겠어.
다만 그 즈음에 내 아버지가 재혼 얘기가 나오고 있었거든. 아마 그것 때문이 아니었을까 싶어. 진이는 머리가 복잡해졌습니다. 아버지가 재혼을 하려고 할 때 정순자가 떠났다는 것, 그리고 미혼모라고 알려진 정순자의 딸이 사실은 아버지의 자식일 수도 있다는 것. 집으로 돌아온 진이는 더 많은 증거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오래된 서류들을 뒤지던 중 아버지의 낡은 수첩을 발견했습니다. 거기에는 1979년과 1980년의 일기가 적혀 있었습니다. 순자가 아이를 임신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 마을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다. 순자가 걱정된다. 순자에게 미안하다. 내가 책임져야 하는데 상황이 어렵다. 순자가 떠나겠다고 한다. 아이를 데리고 멀리 가겠다고. 말리고 싶지만 말릴 수 없다. 진이는 일기를 읽으며 눈물이 났습니다. 아버지와 정순자 사이에 정말로 아이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그 사실을 평생 숨기고 살았던 것이죠. 마지막 페이지에는 이런 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순자야, 미안하다. 내가 혼자 아이를 키워야 하는 상황을 만들어서 언젠가 다시 만나면 무릎 꿇고 사과하겠다. 우리 딸을 잘 키워줘서 고맙다. 우리 딸. 아버지가 직접 쓴 글이었습니다. 정순자의 딸이 정말로 아버지의 숨겨진 자식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딸은 지금 어디에 있을까요? 정순자는 왜 다시 이 집으로 돌아온 걸까요? 진이는 더 많은 의문이 생겼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정순자는 단순한 간병인이 아니었습니다. 아버지와 깊은 인연이 있는 사람이었고 어쩌면 아버지의 또 다른 가족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날 밤 아버지는 또다시 정순자를 찾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순자야, 미안하다. 딸은 잘 있니? 진이는 아버지의 손을 잡으며 결심했습니다. 반드시 정순자를 찾아서 모든 진실을 밝혀내겠다고. 그리고 아버지가 평생 짊어지고 살았던 죄책감을 덜어드리겠다고. 하지만 진이는 몰랐습니다. 이 모든 진실이 밝혀졌을 때 가족들이 받을 충격이 얼마나 클지, 그리고 정순자 자신이 바로 그 잃어버린 딸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진이가 진실을 파헤치고 있는 동안 형들은 더 큰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진이가 시장에 갔다 돌아와 보니 집 앞에 낯선 차가 서 있었습니다. 부동산 중개업소 차량이었죠. 이게 뭐예요? 집 안으로 들어간 진이는 깜짝 놀랐습니다. 진국과 진호가 부동산 중개인과 함께 앉아서 서류를 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 진이 왔구나. 마침 잘 됐어. 진국이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형, 이게 무슨 일이에요? 왜 부동산 사람이 여기 와 있어요? 집 감정평가 받는 거야. 시세가 얼마나 나오는지 알아보려고. 진이는 화가 났습니다. 자신과 상의도 없이 이런 일을 진행하다니. 형들, 아버지 동의도 받지 않고 이런 일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아버지 상태 보면서 하는 소리야? 의사결정 능력이 없으신 상태잖아. 진호가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래도 이건 아버지 집이에요. 함부로 처분할 수 없어요. 진이야, 현실을 봐. 간병비만 해도 한 달에 200만 원씩 나가는데 언제까지 버틸 수 있겠어? 집 팔아서 좋은 요양원에 모시는 게 아버지를 위한 일이야. 부동산 중개인이 끼어들었습니다. 이 집 위치가 정말 좋네요. 요즘 이런 한옥 스타일 집이 인기가 많아서 시세가 많이 올랐어요. 한 3억 정도는 나올 것 같은데요. 3억? 진이에게는 상상할 수 없는 큰 돈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돈으로 이 집의 모든 추억을 팔 수는 없었습니다. 안 돼요. 절대로 집은 팔 수 없어요. 진이야, 너 혼자 결정할 일이 아니야. 우리도 상속권이 있다고.
진국의 말에 진이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법적으로는 형들 말이 맞았거든요. 그런데 그때 밖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죄송합니다. 들어가도 될까요? 정순자였습니다. 진이는 반가운 마음에 급히 달려나갔습니다. 정순자 씨, 어디 갔다 왔어요? 연락도 안 되고. 하지만 정순자의 표정은 어두웠습니다. 손에는 작은 가방을 들고 있었죠. 진희 씨, 저 잠깐만 어르신 뵙고 가려고 해요. 그리고 마지막 인사드리려고요. 마지막 인사? 무슨 소리예요? 제가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해요. 더 이상 여기 있을 수 없을 것 같아서요. 진희는 당황했습니다. 이제 막 진실의 실마리를 찾았는데 정순자가 떠난다니. 안 돼요. 지금은 안 돼요. 아버지가 얼마나 찾으셨는데. 그때 집안에서 진국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간병인 또 온 거야? 진이야, 들어와. 우리 얘기 끝나지도 않았는데. 정순자는 집안의 상황을 눈치챘습니다. 부동산 중개인까지 와 있는 것을 보고는 무슨 일인지 알 수 있었죠. 집을 파시는 건가요? 네. 형들이 그러겠다고 하네요. 정순자의 얼굴이 더욱 어두워졌습니다. 그럼 어르신은 어떻게 되세요? 요양원에 모시겠다고 해요. 하지만 저는 반대해요. 아버지가 이 집을 얼마나 좋아하시는데. 그 순간 집안에서 큰 소리가 났습니다. 진이와 정순자가 급히 들어가 보니 아버지가 침대에서 몸부림치고 있었습니다. 부동산 중개인이 어르신 방까지 들어와서 이것저것 살펴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르신, 괜찮으세요? 정순자가 다가가자 아버지는 그제서야 진정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아버지, 진이도 눈물이 났습니다. 아버지도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고 계신 것 같았거든요. 진이야, 감상에 젖을 시간 없어. 어차피 결정된 일이야. 진국이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간병인 계속 여기 있을 필요 없으니까 정리하고 가. 정순자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아버지 곁에 앉았습니다. 아버지는 정순자의 손을 잡으려 했지만 힘이 없어서 간신히 손끝만 닿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정순자가 조용히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오랫동안 참아왔던 감정이 터져 나오는 것 같았죠. 진희 씨, 정순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제발 지금 아니면 아무도 제 말을 믿지 않을 것 같아요. 무슨 말이에요? 진희는 정순자의 절절한 표정에 마음이 아팠습니다. 사실은 말이죠. 정순자는 한참을 망설이더니 결국 입을 열었습니다. 저 사람이 제 친아버지예요. 집안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부동산 중개인까지 모든 사람이 정순자를 바라봤습니다. 뭐라고요? 진국이 황당하다는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전 그분의 딸이에요. 40년 전에 이 집을 떠났던 그 아이였어요. 정순자의 고백에 모든 사람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진이는 앨범에서 본 그 어린 여자아이를 떠올렸습니다. 설마 그 아이가 지금의 정순자였을까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우리 아버지 자식은 우리 셋뿐이에요. 진호가 화를 내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정순자는 계속 말했습니다. 어머니는 정순자라는 분이었어요. 미혼모로 이 집에서 일하면서 저를 낳았죠.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에 저는 혼자 살아왔어요. 간병인이 된 것도 우연히 아버지를 다시 만날 수 있을까 해서였어요. 진희의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정순자라는 이름, 사진 속의 여자와 아이, 그리고 아버지의 일기까지 모든 것이 맞아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럼 당신이 그때 그 아이라는 거예요? 네. 저는 박순자예요. 이 집에서 태어난 박성로 어르신의 딸이에요.
그 순간 아버지가 힘겹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치 정순자의 말이 맞다고 인정하는 것 같았죠. 집안은 완전한 침묵에 빠졌습니다. 아무도 이런 반전을 예상하지 못했거든요. 정순자의 충격적인 고백 이후 집안은 얼어붙은 듯 조용했습니다. 부동산 중개인은 어색한 분위기를 견디지 못하고 먼저 자리를 떴습니다. 진국과 진호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정순자를 노려봤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만해요. 증거라도 있어요? 진국이 화를 내며 말했습니다. 갑자기 나타나서 아버지 딸이라니 유산 때문에 그러는 거 아니에요? 진이는 형들의 반응을 예상했지만 여전히 마음이 아팠습니다. 정순자의 눈에 고인 눈물을 보니 거짓말을 하는 것 같지 않았거든요. 정순자 씨, 아니 순자 씨, 정말 아버지의 딸이세요? 진이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정순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 어머니 이름이 정순자였어요. 저는 그 이름을 따서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제 진짜 이름은 박순자예요. 그럼 증명 서류는 있나요? 출생신고서라든지. 없어요. 어머니가 혼자 저를 키우면서 제대로 된 서류를 만들지 못했거든요. 어머니 돌아가신 후에는 더욱 어려웠고요. 진호가 비웃듯 말했습니다. 그럼 그냥 말만으로 믿으라는 거예요? 요즘 이런 사기가 얼마나 많은데. 하지만 그때 진이가 입을 열었습니다. 형들, 잠깐만요. 저도 뭔가 발견한 게 있어요. 진이는 며칠 전 찾았던 아버지의 오래된 앨범과 일기장을 가져왔습니다. 이 사진 좀 보세요. 아버지와 정순자라는 여자, 그리고 어린 여자아이가 함께 있어요. 사진 뒷면에는 순자와 딸이라고 적혀 있고요. 형들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사진 속 어린아이의 얼굴이 지금의 정순자와 닮아 있었거든요. 그리고 아버지 일기장에도 관련 내용이 있어요. 진이는 일기장을 펼쳐서 읽어주었습니다. 순자가 아이를 임신했다. 순자에게 미안하다. 우리 딸을 잘 키워줘서 고맙다. 아버지가 직접 쓴 글이었습니다. 우리 딸이라는 표현까지 있었죠. 진국과 진호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사진과 일기장은 부정할 수 없는 증거였거든요. 그럼 정말로 진호가 중얼거렸을 때 침대에 누워있던 아버지가 힘겹게 손을 들었습니다. 정순자에게 다가오라는 신호였죠. 정순자가 아버지 곁으로 가자 아버지는 떨리는 손으로 정순자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희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순자야, 내 딸, 미안하다. 그 말에 정순자는 참고 있던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아버지, 저 원망하지 않아요. 어머니도 끝까지 아버지를 이해하셨어요. 힘들었지. 혼자서. 괜찮았어요. 어머니가 아버지 이야기를 많이 해주셔서 아버지가 얼마나 착한 분인지 알고 있었어요. 진이는 부녀의 재회를 보며 눈물이 났습니다. 40년 만의 재회였던 것입니다. 하지만 진국은 여전히 받아들이기 어려워했습니다. 그렇다고 해도 법적으로 인정받으려면 절차가 있어야 하는 거 아니에요? 형, 지금 그런 게 중요해요? 아버지가 직접 인정하고 계시잖아요. 진이가 화를 내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진국은 계속 의심의 눈초리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정순자가 가방에서 낡은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사실 이것 때문에 망설였어요. 어머니가 돌아가시면서 주신 건데 봉투 안에는 오래된 편지 한 통이 들어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글씨로 쓰여진 편지였죠. 순자에게 내가 너와 우리 딸에게 해준 것이 없어서 미안하다. 이 돈이라도 받아서 딸 키우는데 써다오. 언젠가 여건이 되면 너희를 정식으로 가족으로 맞고 싶다. 성노가. 편지와 함께 당시로서는 큰 돈이었을 현금도 들어 있었습니다.
지금은 낡아서 거의 부스러질 지경이었지만 분명히 아버지가 준 돈이었습니다. 진국과 진호는 더 이상 반박할 수 없었습니다. 모든 증거가 정순자의 말을 뒷받침하고 있었거든요. 그럼 정말로 우리 이복 누이라는 거네요. 진호가 어색하게 말했습니다. 네. 하지만 전 아무것도 바라지 않아요. 그냥 아버지를 돌봐드리고 싶을 뿐이에요. 정순자의 말에 진희는 감동했습니다. 40년 만에 아버지를 만났지만 욕심을 부리지 않고 단지 효도하고 싶어 하는 마음이 진실해 보였거든요. 순자 씨, 이제부터 누이라고 불러도 되죠? 진희가 따뜻하게 말했습니다. 정순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날부터 정순자는 다시 아버지를 돌보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간병인이 아니라 딸로서 말이죠. 아버지도 정순자와 함께 있을 때가 가장 편안해 보였습니다. 며칠 후 진희는 형들과 다시 대화를 나눴습니다. 형들, 이제 집 파는 얘기는 그만해요. 순자 언니도 있고 아버지도 이 집을 좋아하시니까. 그래도 현실적인 문제가 있잖아. 제가 감당할게요. 순자 누이도 도와주시고. 진국과 진호는 더 이상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정순자가 진짜 이복 누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인 이상 더 이상 강행할 수도 없었거든요. 그날 밤 아버지는 정순자와 진희의 손을 함께 잡고 있었습니다. 잃어버렸던 딸을 되찾은 기쁨이 얼굴에 나타나 있었죠. 하지만 아버지의 몸은 이미 한계에 다다르고 있었습니다. 정순자를 만난 기쁨으로 잠시 생기를 되찾았지만 오랜 투병 생활로 쇠약해진 몸은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정순자와 진희는 그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아버지에게 남은 시간이 많지 않다는 것을 말입니다. 정순자가 아버지의 딸이라는 사실이 밝혀진 후 며칠이 지났습니다. 집안의 분위기는 조금씩 안정을 찾아가고 있었지만 진국과 진호는 여전히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갑자기 나타난 이복 누이 때문에 상속 문제가 복잡해진 것이죠. 형, 이제 어떻게 하죠? 법적으로는 순자 씨도 상속권이 있는 거 아니에요? 진호가 진국에게 조용히 물었습니다. 두 형제는 여전히 집을 팔고 싶어 했거든요. 일단 변호사랑 상담해 봐야겠어. 출생신고도 제대로 안 되어 있는 상황에서 상속권을 인정받을 수 있을지 모르겠어. 하지만 그들의 계획은 곧 큰 충격을 받게 됩니다. 며칠 후 진국과 진호가 아버지 명의의 재산을 정리하려고 은행에 갔을 때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은행 직원이 중요한 서류가 있다며 봉투 하나를 건넨 것입니다. 어르신께서 몇 년 전에 맡겨두신 공증 유언장입니다. 본인 사망 시 공개하라고 하셨는데 지금 상황을 보니 미리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진국과 진호는 서로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아버지가 유언장을 작성해 두었다니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일이었습니다. 언제 작성하신 건가요? 3년 전 중풍으로 쓰러지시기 직전에 작성하셨습니다. 정신이 또렷하실 때 공증까지 받아두셨죠. 두 형제는 떨리는 손으로 유언장을 열어봤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본 순간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이게 뭐야? 유언장에는 충격적인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나 박성로는 정신이 온전할 때 이 유언장을 작성한다. 이 집과 모든 재산은 내 딸 순자에게 물려준다. 순자는 내가 젊은 시절 사랑했던 여인과의 사이에서 태어난 소중한 딸이다. 내가 책임지지 못해 평생 고생시킨 딸에게 이것이라도 남겨주고 싶다. 진국, 진호, 진희는 각자 자립할 능력이 있으니 이해해주기 바란다. 진국은 유언장을 읽으며 손이 떨렸습니다. 이런 식으로 될 줄 알았으면 아버지가 이미 다 계획하고 계셨구나. 그럼 우리는 아무것도 받을 수 없다는 거야? 법적으로는 유언장이 우선이야.
공증까지 받았으니 효력이 있을 거고 두 형제는 황급히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가족들을 모두 불러 모았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형들? 진이가 궁금해하며 물었습니다. 정순자도 불안한 표정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유언장을 남겨두셨어. 진국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리고 유언장 내용을 모두에게 읽어주었습니다. 이 집과 모든 재산은 내 딸 순자에게 물려준다. 유언장 내용이 낭독되자 모든 사람이 충격에 빠졌습니다. 특히 정순자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그럴 리가 없어요. 저는 아무것도 바라지 않았는데. 하지만 아버지가 직접 작성하신 유언장이에요. 공증까지 받으셨고, 진이도 놀랐지만 동시에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평생 죄책감을 안고 살아온 아버지가 정순자에게 보상하고 싶어 한 것이죠. 진국과 진호는 분노했습니다. 이건 말이 안 돼. 갑자기 나타난 사람이 모든 재산을 가져간다고? 법적 대응을 해야겠어. 유언장이 있어도 상속권 박탈은 불가능하잖아. 하지만 진이는 형들을 말렸습니다. 형들, 아버지 뜻을 존중해야죠. 순자 누이가 얼마나 고생하셨는지 생각해 보세요. 진이야, 너도 아무것도 받지 못하는 상황인데 그렇게 말할 수 있어? 괜찮아요. 저는 지금까지 아버지와 함께 살 수 있었던 것만으로도 충분해요. 정순자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저는 이런 걸 원하지 않았어요. 그냥 아버지를 돌보고 싶었을 뿐이에요. 그때 침실에서 이상한 소리가 났습니다. 모두가 급히 달려가 보니 아버지가 깨어나 있었습니다. 평소보다 의식이 또렷해 보였죠. 아버지, 괜찮으세요? 아버지는 힘겹게 고개를 끄덕이며 정순자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힘을 다해 말했습니다. 순자야, 내 유언장 제대로 전해졌니? 아버지,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아요. 전 그냥, 아니다. 너는 내 딸이야. 당연히 받을 권리가 있어. 아버지의 목소리는 간절했습니다. 진구가 진호야. 미안하다. 하지만 순자는 평생 고생만 시켰어. 이건 당연한 일이야. 형들은 아버지의 말을 들으며 복잡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화가 나기도 했지만 아버지의 마음도 이해가 되었거든요. 그런데 그때 병원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정기검진 결과가 나왔다는 것이었습니다. 어르신 상태가 많이 악화되셨네요. 빨리 병원으로 오세요. 모든 사람이 급히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의사의 진단은 충격적이었습니다. 더 이상 집에서 돌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언제 위험한 상황이 올지 모르니까 입원을 권합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집에서 마지막을 맞고 싶어. 그날 밤 아버지는 집으로 돌아와 가족들을 모두 곁에 불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말을 남겼습니다. 너희들 서로 미워하지 말고 가족으로 살아라. 순자도 이제 우리 가족이야. 아버지의 마지막 소원이었습니다. 유언장을 둘러싼 갈등보다 가족의 화합이 더 중요하다는 메시지였죠. 그 순간 모든 사람의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돈보다 가족이 소중하다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아버지의 마지막 말을 듣고 며칠이 지났습니다. 의사의 예상보다 아버지는 조금 더 버텨주셨지만 모든 가족이 마지막 시간이 가까워졌음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날 새벽 진이는 아버지의 거친 숨소리에 잠을 깼습니다. 평소와 다른 느낌이었죠. 급히 정순자를 깨웠습니다. 언니, 아버지 상태가 이상해요. 정순자도 즉시 아버지 곁으로 달려갔습니다. 아버지의 호흡이 불규칙했고 의식도 흐릿했습니다. 아버지, 괜찮으세요? 하지만 아버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정순자는 아버지의 손을 잡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버지, 제가 여기 있어요. 순자가 여기 있어요. 그러자 아버지의 눈이 조금 또렷해졌습니다. 정순자와 진이를 번갈아 바라보시더니 입술을 움직였습니다. 순자야, 진이야, 가까이 와. 두 사람은 아버지 양쪽에 앉았습니다. 아버지는 떨리는 손으로 두 자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내가 평생 미안했던 사람이 순자야, 너를 혼자 버려둬서. 정순자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아버지. 저는 원망한 적 없어요. 어머니가 항상 아버지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얼마나 착한 분인지, 얼마나 어려운 상황이었는지. 그래도 아버지 노릇을 못했어. 미안하다. 아버지의 목소리는 점점 약해졌습니다. 하지만 전하고 싶은 말이 많은 것 같았습니다. 진이야, 순자를 잘 부탁해. 진짜 착한 아이야. 너의 누이야. 네, 아버지. 누이랑 잘 지낼게요. 그때 진국과 진호도 급히 달려왔습니다. 아버지의 상태가 심각하다는 연락을 받고 온 것이죠. 아버지, 괜찮으세요? 아버지는 두 아들을 바라보며 힘겹게 말했습니다. 진구가, 진호야, 너희도 순자를 가족으로 받아줘라. 진국과 진호는 복잡한 표정이었습니다. 유원장 때문에 아직도 마음이 정리되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아버지의 간절한 눈빛을 보니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아버지, 걱정하지 마세요. 순자 씨도 우리 가족이에요. 진국이 먼저 말했습니다. 진호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요, 아버지. 이제 우리 모두 가족이에요. 아버지는 안도하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힘을 다해 말했습니다. 이 여자, 내 딸이에요. 순자는 내 소중한 딸이에요. 아버지의 마지막 선언이었습니다. 모든 사람 앞에서 정순자가 자신의 친딸임을 분명히 한 것이죠. 누구보다 효성스러운 딸이에요. 내가 평생 고마웠어요. 그 말을 끝으로 아버지는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정순자와 진이의 손을 꼭 잡은 채로 말이죠. 병실은 조용한 슬픔에 잠겼습니다. 모든 가족이 아버지의 마지막을 지켜봤습니다. 아버지는 평생의 죄책감을 내려놓고 편안하게 떠나셨습니다. 장례식은 조용히 치러졌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많이 와주었습니다. 정순자의 정체를 알게 된 이웃들은 놀라워했지만 동시에 감동했습니다. 40년 만에 아버지를 찾아온 딸의 이야기에 많은 사람이 눈물을 흘렸거든요. 장례가 끝난 후 가족들은 유언장 문제를 정리해야 했습니다. 법적으로는 정순자가 모든 재산을 상속받게 되어 있었지만 정순자는 다른 생각이었습니다. 저는 이 집만 있으면 돼요. 나머지는 형제들과 나눠 가지세요. 누이, 아버지가 누이에게 주신 건데. 아니에요. 아버지가 정말 원하신 건 우리가 가족이 되는 것이었어요. 재산은 중요하지 않아요. 정순자의 마음씨에 모든 가족이 감동했습니다. 결국 유언장은 있었지만 가족들이 서로 양보하며 합리적으로 재산을 나누기로 했습니다. 몇 달 후 정순자는 고향으로 돌아가기로 결정했습니다. 아버지가 남겨주신 이 집에서 작은 요양원을 열겠다는 계획이었습니다. 누이, 정말 가시는 거예요? 네, 이제 제 할 일을 찾았어요. 아버지처럼 도움이 필요한 어르신들을 돌보고 싶어요. 진이도 새로운 시작을 준비했습니다. 아버지를 떠나보낸 후 자신의 삶을 돌아보게 되었거든요. 이혼 후 아버지 돌봄에만 매달렸던 자신에게도 새로운 기회가 필요했습니다. 누이, 가끔 연락해요. 우리 이제 진짜 가족이잖아요. 그럼요. 이제 혼자가 아니에요. 가족이 있어서 든든해요. 진국과 진호도 변했습니다.
처음에는 갑작스러운 이복 누이의 등장에 당황했지만 정순자의 인품을 알게 되면서 진심으로 가족으로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그날 저녁 정순자가 짐을 정리하며 마지막으로 아버지 방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누워 계시던 침대에 앉아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버지, 이제 저도 아버지 자랑스러운 딸이 될게요. 어머니가 그러셨듯이 다른 사람들을 도우며 살 거예요. 창문 너머로 따뜻한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마치 아버지가 보내주시는 축복 같았죠. 6개월 후 정순자는 순자 요양원을 열었습니다. 작지만 따뜻한 요양원이었습니다. 진이도 새로운 직장을 구하며 자신의 삶을 다시 시작했습니다. 가족들은 명절마다 모여서 아버지를 그리워했습니다. 그리고 정순자는 항상 말했습니다. 가족이란 피보다 마음으로 맺어지는 것이 더 깊을 수 있다는 걸 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셨어요. 침묵의 집은 이제 더 이상 침묵하지 않았습니다. 때로는 웃음소리가, 때로는 따뜻한 대화가 오가는 진정한 가족의 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아버지가 남겨주신 사랑이 있었습니다. 사랑은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어 가족을 하나로 만드는 가장 강한 끈이었습니다.